이렇게 지침을 잘 지키지 않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면 방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지침을 잘 따르다 보니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가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난달부터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문을 닫게 하는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노래방 기계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발로 밟습니다. 국회로운 코인 노래방 운영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노래방에는 3차례 160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을 닫은 한 코인 노래방에 가봤습니다. 방문 기록은 지난달 7일이 마지막입니다. 코인 노래방 방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요. 의자들은 무너졌고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쓸었습니다. 지하인데 또 이제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습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두 번째 그 강제 집합금지 7월 달에 이제 무너진 거고요. 핀셋 방역 대상이 됐지만 그에 맞는 핀셋 지원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저희는 원하는 건데 이제 임대료도 이제 사실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집합금지령으로 무작정 막기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버틸 수도 없거니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카페 운영자들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대신에 생업으로 먼저 죽게 생겼어요. 한 30%만 채워라, 50%만 채워라. 각 점포의 각 개인 사정에 맞게 영업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매장 영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어제 헬스장을 시작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헬스장 운영자들이 근조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들도 모였습니다. 체육시설 어쩌나 국민이야! 실제 중고 운동기구를 사고 파는 업체의 창고에는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지 않고 창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판매는 당연히 안 되죠. 호프집 운영자와 PC방 운영자는 어제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재산권을 사용 제한할 때는 보상 규정을 두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차별적으로 없다. 광주에선 유흥업소들이 간판 점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도 세종 정부청사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의 애매한 기준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어디는 열고 또 어디는 닫는지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일단 닫게 해놓고 상황에 따라 풀어주는 걸 반복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PC방은 고위험 시설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9월 고위험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PC방은 마지막인 3단계부터 영업을 못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2.5단계로 들어가면서 학원과 태권도장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역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 지침에서 문을 열게 해줬습니다. 9명 이하만 받으라는 조건은 붙었습니다. 항의하면 빼주는 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집단 단체들이 어떤 거센 항의를 해야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주고 개선을 해주고 자꾸 이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단체로 뭔가 농성이라도 하고 머리라도 밀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야외 골프장에선 4명도 함께 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죠. 어느 업체는 또 열어주고 저희는 마스크를 전혀 벗지도 않는데 예약제고 전화로 다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신분이 다 저장이 돼. 정부는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이나 카페 등 현재 영업이 금지된 곳들에 대해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동량 등을 보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영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충돌은 사실 그동안에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생계 그리고 생존과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해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게 문 열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업종은 문 닫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수영장 문 닫아라. 대신 탈의실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또 수강 인원을 제한하는 선에서 풀어줄 곳은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정말 밀집, 밀폐, 밀접, 산밀 환경이 아니고 또 악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춤형 방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말은 쉽지만 그 많은 업종을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영업 정지 대신 영업 승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을 승인해 주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자문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고요. 네,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상책이 필요한 건데요. 정부는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미리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그런 노력이 현재까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권도장 관장님, 코인 노래방 사장님, 카페 사장님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